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서정사 이동윤입니다. 이제 겨울도 다 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번 주와 주말을 이용해서 스키장 사고와 관련된 상담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키장 사고 시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몰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스키장 사고 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겨울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보드나 스키를 타기 위해서 스키장에 방문을 하십니다. 멋진 설원을 내려오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시는데 때로는 불행하게도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시다가 큰 사고들이 발생을 하십니다. 그럼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들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스키장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 두 번째는 스키어나 보더 간의 충돌 사고입니다. 스키장 시설물 등에 의한 사고를 예를 들어 본다면 리프트나 곤돌라 장치 결함에 의한 사고들 또는 스키장 시설물 결함에 의한 사고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스키장 시설물이 안전장치가 제대로 충분히 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미흡이나 직원의 과실 아니면 스키장에서 대회에서 사용했던 스키 장비나 보더 장비의 결함에 의한 사고들이 발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키장에서 운영하는 스키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스키장의 배상 책임, 즉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키장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스키장들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각 특별약관이 결합된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신다면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 보장 특별약관 등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보상 한도액은 1억에서 10억 원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키장의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 아까 말씀드린 대여 장비에 의한 사고, 아니면 스키 강습 중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스키장 쪽에 꼭 보험 처리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스키장이 아닌 외부 장비 렌탈 업체에서 대여한 장비의 결함이거나 아니면 스키장 강사가 아닌 외부 스키 강사에게 스키 강습을 받다가 사고 나는 경우에는 스키장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외부 렌탈 업체나 외부 강사에게 보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일 많은 사고들인데 슬로프 내에서 스키어나 보더 간의 충돌 사고입니다. 슬로프라는 곳은 일반 도로와 달리 차선이나 차로가 없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 턴이나 속도가 달라 스키어나 보더 간의 충돌 사고들이 빈번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재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자 보험이나 개인상해보험 아니면 화재보험 등과 같은 상품에 특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신다면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혹은 가족들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확인하셔서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친족들이 피보험자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내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보험으로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실까요? 가족일상 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입하셨던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인이든 대물사고가 발생을 하신다고 한다면 자기부담금 2만 원을 공제한 1억 원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대물사고 시에만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신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 여러 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팁이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보더나 스키어 분들이 겨울철에 스포츠 안전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공제 상품을 가입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상품은 단기형과 1년형으로 주로 나누어져 있고요. 1년형 상품에 같은 경우에는 스키나 스노보드는 B1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회비는 16,500원에 해당하고요. 동호회 활동 중 스키나 스노보드를 이용하시다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후유장애를 입는 경우 4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액이 100만원, 또 자기부담금이 5만원이기 때문에 간단한 사고들은 스포츠 안전재단에 가입되어 있는 이 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시겠지만, 만약 100만원이 초과되는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스포츠 안전재단 보험만으로는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포츠 안전재단 보험은 동호회 단체 보험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스키 활동이나 스노보드 활동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타시게 되는 스키나 스노보드 활동 중에는 이 보험 상품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 안전재단 보험만으로는 다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로프 내 충돌 사고인 경우에는 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충돌 사고가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판례에서는 충돌 사고 시 쌍방 간의 주의 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때문에 꼭 한 사람에게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스키장의 시설에 의한 사고든 슬로프 내에 스키어나 보더 간의 충돌 사고 시 사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을 하신다면 스키장 쪽에 CCTV나 페트롤 기록지, 사고 경위서 등을 꼭 확보하시고, 주변에 목격자나 지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 장소에 대한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서 같은 것을 받아두시는 것이 사고 입증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충돌 사고나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한다면 꼭 가해자의 책임을 입증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가해자에 대한 입증 부분은 유사 판례나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가해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분에게도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서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공제 후 보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셨다면 대물사고 시 그 장비에 대한 수리 불가 확인서나 수리비와 같은 견적서 등이 필요하고요. 신체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본인 부상에 대한 정확한 병명이 적혀있는 진단서와 거기에 따른 검사 결과지, 치료비 영수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 일상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곳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스키장 사고 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신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와 관련된 준비를 꼭 철저히 하시고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